국민이 걱정하는 정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금의 시대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돌파할 것인가. 우리라도 좀 머리를 모아서 지금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떡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남은 기간 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텐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서 국민들께서 참여했던,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국민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인선입니다. 인선 문제가 있으니까 인적 쇄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럼 왜 그렇게 국민들께서 인선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우선은 우리 비서실장도 말이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이 임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때 수석들의 인선을 다 이미 맞춰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앉혔습니다. 이거 뭔가 꼬였었죠. 지금 검찰총장도요. 검찰총장이 지금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아니 어떻게 총장의 대변인까지 다 임명을 다 끝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책임 총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총리라고 했는데 장관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기 바로 전날에 프린트 한 장을 딱 줬다고 합니다. 아, 장관들은 이렇게 라인이 끝났다. 이게 뭡니까?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했던 큰 맥락에서 이제 세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총리,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큰 맥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 다시 일할 사람들을.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솔직히 김건희 여사의 라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빼겠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국민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받들여서 우리가 그럼 전부 다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다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경청을 하시고 국민들,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을 하시고 진짜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취임 100일이라는 게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휴가 돌아와서 어떤 쇄신안을 내놓느냐 이걸 이제 지켜봤는데 휴가 갔다 왔는데 지금 뭐 수해가 났어요. 지금 일단 상황 관리가 시급하니까 여론도 조금 유보해 놓고 취임 100일을 계기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어떤 국정의 비전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쇄신안을 제시하는지 이걸 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다면 아마 지금보다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되면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나 말의 신뢰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저런 얘기를 해. 뭐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런 비판이 훨씬 더 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초래한 책임이 누구냐? 본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식은 집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내용으로 채우지 저는 못했다고 보고요. 우선 시급한 건 이 메시지, 말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취임 100일 앞두고서 8.15 경축사가 있고 8월 17일 날 기자간담회를 지금 한이 많이 뭐 설이 분분한데 당연히 해야죠. 더 나아가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국민과의 대화 같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은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의 소통만 하고 있는 거지 국민들은 전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이 말의 권위 신뢰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전면적 인적 쇄신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요 내각 총사퇴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지금 장관들 중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다 총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쇄신안을 내야 되는데 과연 윤 대통령의 저런 인사 마인드로 할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할 사람들이 있을지 전 차라리 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저렇게 하려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분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장관 시키는 게 나아요. 저 박순애 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사고 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검증이 됐고 또 국회에서 훈련된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윤핵관들 중심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좀 인사폭도 넓히고 전면적인 쇄신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핵관들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시라. 헤어지라는 게 아예 그냥 결별하라는 게 아니고 윤핵관을 통해서 이 당을 관리하고 본인의 의지를 당에 관철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에서 뭐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말로만이지 다 관여했잖아요. 다 관여했다고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도부가 들어서서 이 좀 건강한 상호 시너지가 나는 그런 당청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건 제 바람일 뿐이지 뭐 현실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아, 지금 바램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바램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한편에서는 인재풀이 없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아니 본인들의 그런 좁은 스펙트럼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쳐보니까 인재풀이 없다. 그러니까 더 넓게 찾아보고 더 깊게 찾아보면 많을 텐데 조금 쓸만한 사람들은 또 손사래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대위원도 오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힘들 때 가서 내가 좀 죽겠다,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아, 차기 당권 주자 누가 결정되면 난 그 밑에 줄 서야지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가. 그렇다면은 2020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서 혁신하고 달라지는 모습 보이겠다 하면서 대선, 지선 다 승리를 했는데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돼서 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점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본인이죠. 자,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이라면 대통령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결자 해지하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인선이 있었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누구의 탓이냐라는 그런 것에서 보면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라는 것이 또 1위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것이요. 그럼 긍정평가가 그래도 20% 초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정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게 모름. 예, 잘 모름 모름. 1등이에요. 이유 없음이 1위예요. 그냥 지지율 그런 분들은 아직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잘한 국민을 건 지지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집안 대대로 국민을 지지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볼게라는 거예요. 아직 근데 그분들조차도 아직은 잘하는 걸 아직 못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20% 초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본인이 문제인데 본인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저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로 이제 소통 방법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소통한다 했지만 우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한 거 아니거든요. 불통한 거거든요. 그 태도에서 불통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죠. 기자들을 향한 그 카메라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니까 그 카메라를 보고 삿대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정부하고 뭐 이런 이런 훌륭한 뭐 인사, 인권 그런 장관들이 더 있냐? 뭐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솔직히 국민들께서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태도인 거고 저는 꼭 두 번째 이거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이 내용을 채워라.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셔라. 진짜 공부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퇴근 시간 정말로 그 전에 교통 통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새벽에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그런 모습을 앞으로 100일만이라도 보여라. 그럼 그때 그냥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라. 도어스텝 인터뷰 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 인터뷰 할 때마다 실망하고 기자들이 안 좋은 기사 쓰는 이유가 뭐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철학도 아니고 뭐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에 깊이가 전혀 없다. 제가 아까 앞에서 지적했었던 거 하천 수위 측정 시스템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총장일 때에도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당연한 것인데 이거 없으니까 개발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진짜 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채워지고 자세는 좀 겸손한 자세로 한다면은 솔직히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좋게 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부가 쉽진 않죠. 그리고 이게 벼락치기로 이렇게 주입식 공부를 한다 그래도 언제 그게 채워질 때까지 사실 국민이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물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훌륭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용병술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최근 영화 한산 그 보셨는지 그 보러 갔더니 그 하객진
많이 아시죠? 하객진 전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충무공 이순신이 그 하객진을 짤 때 혼자 한 10초 정도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그 모양을 그리면서 그 각 군선들을 지휘할 지휘관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성이 어떠니까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니까 중간을 내세우고, 이 사람은 진중하니까 우측을 맡기고, 이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주변 군선에 도움을 받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거는 바로 그런 거.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지금 인사가 망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다 알아. 고집을 쓸 때가 아니라 이런 조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반대파일 거야.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태도 얘기하셨는데 좀 낮은 자세로 고집을 쓰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100일 기자간담회 꼭 하셔야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소통하고 정말 솔직하게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제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 말씀 진정으로 하셨어도 국민들이 아마 마음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두 분 말씀 뭐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요. 혹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놈이라고 욕하면 안 되죠.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무식한데 확신 갖고 있는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인의 경험치에 대한 과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의 경험이 뭡니까? 검사밖에 없어요. 근데 용병술, 용인술을 얘기하셨는데 검찰의 용인술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내부에 패거리 만들고 그게 이제 검찰의 소위 엘리트 검사들로 구성된 이 특수부의 실체였었고 그걸 해온 분이잖아요. 근데 국정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종합 예술이고 훨씬 더 고도의 그런 이 전문성과 고민과 또 근본적으로 어떤 이 국정에 대한 철학과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게 하루아침에 뭐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사실은 뭐 국정 운영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책 한 권만 읽은 거 가지고서 이게 다 진리고 이게 다 세상 만사를 작동하는 원리라고 과신하는 것부터 저는 틀렸다. 지금 보면 국민들도 다 느껴요.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 수행의 엄중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구나.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말도 막하고 태도도 겸손하지 않고 검찰총장 할 때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말미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뭐 조국 사태부터 등등 싸우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탄압받는 이미지로 부각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나를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뭐 전 정권이 나를 탄압한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하에서 이 두렵고 엄중한 대통령직 수행과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100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부족한 게 있다면 주변의 조력도 받고 아니 야당의 조력은 왜 못 받습니까? 야당이 뭐 다 방해하고 윤석열을 망해라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국민이 불행한데 그러면은 성공적인 국정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비판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야당의 조력은 왜 못 받습니까? 국민들이 그 한마디만 하자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셨을까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기존의 어떤 여의도 문법과는 완전히 다르고 뺀질뺀질한 정치인들하고 다르다, 우직하다, 순수하다 이런 부분을 아마 높이 또 평가 너무 정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그런 마세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미숙하고 이런 부분만 보여지다 보니까 100일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의 캐릭터에서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우직하고 순수하다고 잠깐 평가한 적은 있었지만 저는 저는 좀 그 모습이 안 보였고요. 제가 왜 공부하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총장일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모든 것을 파악을 해요. 왜 우리 검찰총장일 때도 보면 우리 언론에서도 저녁에 술자리에서 90% 이상 혼자 얘기를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전문가들 주변에 이렇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있겠죠. 어떻게 대통령실에 전문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가장 많다는 보도를 저는 또 본 바가 있고 또 그쪽에서 나왔던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도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한평생 말을 많이 하고 주인공처럼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 태도를 아니 60평생 넘도록 이렇게 했던 태도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최소한 그걸 못 바꾼다면 옆에 있는 전문가한테 공부라도 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라도 해서. 저는 그래서요, 말을 줄일 수 없다면 정말 옆에서 전문가한테 의견 듣고 그걸 공부하고 전날에 다음날 오전부터 그 할 얘기를 전날에 저녁까지는 공부를 하고 좀 주무시고 정리를 하고 아침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